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11월 12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김여하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화요일의 뉴스 리액터 요새 적중률이 높다라는 소문이 나고 있는 김준일 평론가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명태균 씨 2주 안에 구속된다 이렇게 예언하셨는데 우선 영장실질심사 이제 목요일날 받지 않습니까? 목요일날 받겠죠. 예, 구속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구속되겠죠. 그 내용 오늘 이제 영장 8장 이제 나왔는데 영장 청구한 내용도 나왔는데 이게 처음에 부실하게 좀 해가지고 영장 그러니까 구속 안 되게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그 정도면은 판사가 발부하지 않을까요? 저는 제가 판사라면 발부할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네, 다음 주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네, 명태균, 윤석열의 김영선 공천 부탁 카톡. 네, 창원지검이 이런 걸 확보했다라는 거죠? 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요. 2022년 5월 9일 그러니까 윤 대통령 취임 전날이었는데요. 명태균 씨가 윤 대통령에게 김영선 의원 공천을 부탁한다라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다음 날 국민의힘이 실제로 이제 경남 창원의창 보궐선거에 김 전 의원을 공천을 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명 씨는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 중 한 명에게 윤 대통령에게 전화가 왔고 김영선을 전략 공천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이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명태균 씨 법률 대리인인 김소연 변호사가 SNS에 이 해당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김 변호사에 따르면은 이준석 당시 대표가 이 명태균 씨에게 윤희 김영선 경선하라고 한다던데 라는 이 취지의 카톡을 2022년 5월 9일 새벽에 먼저 보냈고 이 메시지를 본 명 씨가 그날 오전 10시쯤에 이 대통령과 통화를 해서 확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굳이 하루 전 새벽에 메시지를 보내서 명 씨로 하여금 굳이 대통령께 연락을 하게 하고 녹음까지 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이준석 의원이 모종의 그림을 그린 게 아니냐라고 의심을 했는데요. 김 변호사는 이준석 의원이 악의 축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검찰이 성상납 무고 사건에 대해 최종 불기소 결정을 내린 9월 5일에 공교롭게도 뉴스토마토에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설의 시작인 7불사 단독 기사가 나왔다면서 이준석 의원이 윤 대통령을 흠집내기 위해 움직인 결과물이 명태균 씨 논란이 아닌가라고 이제 페이스북에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준석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반응은 없는 상태입니다. 네, 이제 계속해서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또 이제 명태균 씨가 대선 이후에도 김건희 여사 만났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네, 김건희 여사가 2022년 경남 김해 봉화마을을 방문했을 때인데요. 이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KTX 대통령 이 특별 열차에 함께 탑승을 했다라고 하는 이 진술을 민주당의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이 확보를 했습니다. 이 해당 일정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김 여사의 단독 첫 공식 일정이었는데요. 또 그런 가운데 이제 어제 명태균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오늘 나온 보도들을 좀 보면은 이 검찰이 구속 영장에 명 씨가 대통령 후보와 친밀한 관계를 과시하면서 이 공천을 받고 싶어하는 사업가들에게 거액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이 스스로 국회의원과 같은 지위에서 정치 활동까지 하면서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를 정면으로 훼손한 사안이다 이렇게 적시를 했습니다. 네, 이게 먼저 명태균 씨 구속될 것 같아 이렇게 김준일 평론가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좀 전망을 해보신다면요. 이 수사가 어떻게 좀 돌아갈 것 같습니까? 지금 이제 수사 그 영장 내용도 그렇고 압수수색 영장 그리고 구속 수사 이제 구속 영장 뭐 이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지금 돈 문제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네. 세비 반띵 이거는 작년 12월에 선관위가 이제 검찰에 고발을 했으니 그거는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그 같이 영장 청구가 된 사람이 지방의원 2명하고 김영선 명태균 이렇게 4명이잖아요. 예비 후보자. 예. 그러니까 의원이 아니라 지방 이제 출마자, 지방선거 출마자 예비 후보자들 이 사람들이 1억 2천만 원씩 줬다라는 거 아니에요. 한 명이 더 있는데 그 사람은 아직은 수사 단계까지 안 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황모 씨라는 이제 조폭 출신을 통해서 우회로 이제 줬다라는 그런 의혹까지 있지만 아직 거긴 수사 대상이고 이렇게 4명이면은 돈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검찰에서 명태균한테 윤석열, 김건희 통화 문자한 거 물어는 봤다고 합니다. 뭐 SBS 보도나 이런 거 따르면은. 그런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전혀 이 영장이나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오직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좀 요거를 한정 지으려는 거 아니냐. 쉽게 얘기하면 꼬리 자르려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의심들, 합리적 의심들이 이제 보이는 상황인 것 같고요. 몇 개 간단히 얘기를 하면은 대통령 특별 열차에 탑승했다라는 거 이거는 어쨌든 대통령이 그때 기자회견 때 했단 말이 다 거짓말이라는 거. 왜냐하면은 대선 이후에는 이제 개인적인 일로 몇 차례 문자를 주고받은 거 아니냐. 예를 들면 꿈 해몽이라든지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꿈 해몽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했다라고 하지만은 만난 적 없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만나는 거잖아요. 네. 이게. 그리고 이거 복수에 지금 김태열하고 지금 강혜경하고 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따로따로.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확실하다.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으면은 여기 대통령 특별 열차에 탈 수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거는 너무 재밌어요. 사실은 이 이전 투구가 재밌는데 이제 김소연 변호사가 이준석을 이제 끌고 들어왔잖아요. 악의 축이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죠. 되게 재밌는데 일단은 김소연 변호사는 예전에 그 성상납 뭐 요 의혹과 관련해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이 사람은 이제 변호를 했어요. 그래서 이준석하고 굉장히 이제 악연이 있는 이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만몰 이준석이야. 이거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준석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나 예를 들면은 이제 사실 뭐 이런 정황에 대해서 매우 잘 알았지만은 입을 다물고 있는 거는 정치적인 이제 그런 부담을 져야 되는데 자 보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림을 지금까지 나온 녹취를 한번 보면은 5월 2일 날 명태균이 김건희한테 연락을 받아가지고 강혜경한테 뭐라고 하면은 여사 선물이다. 그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5월 2일 날 그 통화가 있은 다음에 진척이 안 되는 거야. 이거를 픽스를 해주려면은 윤석열이 직접 윤상현한테 얘기를 하든 이준석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픽스가 돼야 되는데 이제 소위 말해서 똥줄이 탄 거지. 당에서 명태균은. 메시지가 오지 않았다. 당에서 메시지가 오지 않은 거야. 김영선이 단속 공천됐다라고 창원 의창에 안 왔는데 그날 뭐냐면은 0시 20분에 5월 9일 0시 그러니까 12시 20분 0시 밤에 20분에 이준석이가 윤석열이 김영선 경선하라는데 이렇게 명태균한테 문자를 받은 거잖아요. 명태균이 문자를 받은 거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명태균은 그동안 이준석도 뚫어보려고 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준석이 노했다고 하잖아요. 나는 그런 능력 없고 이거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 이준석도 이런 정황을 다 알았을 테고.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이 정황을 촉각에 곤두세 있다가 윤석열 얘기를 들은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알려준 거지. 그러니까 뒤집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단에 얘기했던 그 새벽에 보낸 거야. 윤석열한테 문자를 막 카톡을 보내가지고 김영성 의원 공천을 부탁한다. 윤석열이 자고 있었겠지 물론. 근데 아침에 그래서 아침 일찍 전화를 한 거야. 그러니까 그때 녹취록에 보면 김건희가 뭐라고 그래? 오빠 명 선생님 아침부터 전화 오게 만들고 오빠 대통령 맞아? 자격이 있냐? 자격이 있어? 뭐 이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스피커폰을 켜고 내가 추정입니다. 스피커폰 켜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 김영선 해주라고 했네. 당에서 말이 많아. 이 얘기까지 나온 거잖아요. 이게 되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김소연의 주장이 맞으려면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때는 이준석하고 윤석열하고 사이가 나쁠 때가 아니에요. 체리따봉 문자가 확인이 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본격적으로 갔을 때 6월 달에 그때 사이가 안 좋아졌잖아요. 이때 정진석하고 뭐 이렇게 막 뒤에서 육모방망이 공격하고 이때는 아직 사이가 나쁘기 전이기 때문에 이준석이 무슨 이유로 갑자기 이때 윤석열을 공격할 이유가 없었던 거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야 경선하라고 했다가 윤석열이 그냥 줘버렸잖아. 그냥 공천 개입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확인해 준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 김소연의 주장에 따르면 뭐가 됐든 이준석의 음모든 뭐든 이준석의 악의 축이든 뭐든 그러니까 이거를 이상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핵심은 어쨌든 더 확인이 됐다. 확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더 확실하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천 개입의 추가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확인됐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켜서 넘어가 볼까요? 네, 윤석열 사과 직후 골프 라운딩. 네, 지난주 토요일에 윤 대통령이 골프 라운딩 했다. 이런 보도가 있죠. 네, 노컷뉴스가 지난 9일에 이제 윤 대통령이 골프 라운딩을 위해서 태릉 체력 단련장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포착을 했습니다. 지난 7일에 대국민 담화에서 사과를 한 지 이틀 만에 일정이었는데요. 이날 윤 대통령은
오후 1시쯤 방문을 해서 4시간가량 이 라운딩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다음 날 대통령실이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과의 골프 외교를 위해 2016년 8년 만에 이제 골프채를 잡았다 이런 사실을 좀 알렸는데요. 이를 두고 이제 민주당 한민주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끝에 나온 대응이 고작 골프 연습이라니 실소가 나온다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오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 측과 이제 긴밀하게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골프 연습에 대해서 트럼프 당선인과 대화가 이어지려면 우리 대통령도 공이 제대로 맞아야 하기 때문에 이 최소한 연습을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예,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진짜 미치겠다. 이게 이제 아베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2016년 처음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아베가 이제 골프 같이 치고 뭔가 얻어냈다고 하는데 일본하고 그거는 한국은 다릅니다. 일단 상황이 달라요. 일본 그러니까 미일 관계가 한미 관계보다 훨씬 더 끈끈해요. 예, 그거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도 일본은 미국의 심기를 거스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딱 붙어가지고 그렇게 했었고, 일본 아베나 이런 스타일이 골프를 잘 쳐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미 물밑에서 다 조율이 되고 뭐 이렇게 된 다음에 그거를 골프라는 걸로 우호를 확인을 한 거죠. 근데 한국은 입장이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올해 6월달에 나왔던 그 호주 총리의 그 기고문이 굉장히 전직 호주 총리. 그게 뭐였냐면은 현직 호주 총리한테 이제 충고를 한 거예요. 트럼프한테는 강하게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트럼프는 전형적으로 강강약약이기 때문에 강한 사람은 오히려 존중해주고 약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호구로 보고 끝도 없이 뜯어먹으려고 한다. 그래서 자기가 당선됐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트럼프가 당선됐는데 오바마 시절에 호주하고 미국하고 협정한 체결이 있는데 이거를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니까 아니 지켜야지 조약은 무슨 얘기야라고 하니까 트럼프가 화내고 끊었다가 다시 얘기를 하면서 자기 입장에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세게 나가니까 됐다. 에피소드까지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우리는 많이 걸려 있잖아요. 지금 당장 방위비 문제부터 해가지고 그러면 골프 잘 치면은 방위비 그러면은 100억 달러 할 거 90억 달러로 깎아줍니까? 그러니까 이런 엉뚱한 얘기들 지금 하고 있고 제대로 지금 준비 설마 골프만 치겠어? 딴 것도 하고 있겠지. 그렇게 믿고 싶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11월 7일에 대국민 사과하고 9일부터 체력 단련장 라운딩하고 10일에 이제 그 중앙일보 단독 보도가 나온 거 아니에요. 8년 만에 했다. 근데 이 그 박선원 의원이 이제 질의를 지난 국방부에 한 거 보면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한테 9월 25일에 질의를 했는데 24일에 부천 호텔 화재 사망자 추도 기간이었는데 23일 성남 한성대 31일 서울 태릉 9월 7일 남수원 골프장에서 기존의 예약자를 물리치고 골프를 쳤다는 제보가 있다. 이제 보도까지 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저는 대통령 골프 칠 수 있다고 봅니다. 골프 칠 수가 있는데 본인이 감당하면 되지. 이거를 트럼프 당선을 이유로 지금 골프를 이렇게 아니 그 기자회견을 빌미로 해가지고 휴대전화 바꾸면서 증거인멸을 공식화하고 트럼프 당선을 계기로 골프 연습을 이제 공식화하고 야 정말 대단하다 이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뉴스 기어도 넘어가 볼까요? 네, 한동훈 가족 이름으로 윤석열 부부 욕 수사 의뢰해야. 네,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금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한 말이죠. 네, 최근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진영구, 진은정 등의 이름으로 이제 작성된 게시글을 둘러싸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한동훈 대표의 장인과 또 부인의 이름인데 이 이름으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방글이 다수 게재됐다라는 내용입니다. 뭐 대통령 탈당, 뭐 조기 하야를 요구를 하거나 또 윤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라 이런 내용들이 좀 담겨 있는데요. 이 온라인 커뮤니티 안에서 좀 벌어진 일종의 해프닝일 수도 있는데 이제 친윤계에서 진상규명을 요구하면서 좀 사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예찬 전 청년 최고위원은 오늘 SNS에 이 게시판 글들을 좀 공론화를 하면서요. 이 상식적으로 특이한 이름의 온 가족이 동명이인일 가능성은 매우 낮고 이 11월 4일에 이 의혹이 제기되자 마치 짜맞춘 것처럼 글을 쓰지 않았다. 이 한동훈 대표의 가족들이 연루됐다라는 의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또 TV조선 보도에
따르면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의원 단체 대화방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당무 감사를 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요. 또 홍준표 대구시장도 페이스북에 가세를 했습니다. 이 당무 감사가 아니라 즉시 수사 의뢰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지 이 집권 여당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관련 의혹이 좀 커지고 있는 모양새인데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꿀잼이다. 와 진짜 꿀잼이다. 얼굴 표정에서 감출 수 없는 웃음. 너무 재밌어. 예. 너무 재밌어. 일단 이거가 짚어야 될 맥락이 정말 많아. 예. 일단 이게 장혜찬이 일단 최전선에 나왔잖아요. 우리 예찬이. 페이스북에 글도 썼더라고요. 페이스북에 글도 쓰고 이제 이름까지 다 밝힌 거 아니야. 어머니 이름이 이미 나왔으니까 허수옥이 어머니고 최영옥이 뭐 장모고 한동훈의 뭐 그런 거 이제 이름까지 다 밝혀가지고 이제 했는데 일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 때 오다 받아가지고 제일 열심히 했던 게 예찬이잖아. 우리 예찬이가 잘하는 거지. 여론 조작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 하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딱 이제 정확하게 포인트를 짚은 것 같고 몰라요. 이게 뭐 가족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충분히 의심을 할 수 있는 정황이 있는 것 같고 이거 보면서 이제 류일임 방심위원장 또 생각이 나는 거지. 민원사주. 예. 민원사주를 했다가 계속 이제 가족들이 했었다라는 의혹이죠. 너무 이름이 류일임하고 비슷한 거야. 제가 들었는데 하여간 막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매일 올라오니까 딱 걸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의가 없다. 솔직히 이게 이제 실명 게시판이라고 하더라도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든지 이게 대통령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선거는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했는데 온 패밀리가 다 동원이 돼가지고 한동훈 패밀리가 동원이 돼가지고 이거를 진영구 이분 연세도 많으신데 이거 하고 있나 뭐 이 생각도 들고 뭐 그 생각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예전에 이재명 이렇게 선거는 아니지만은 지금 예전에 문재인 이재명 이렇게 2017년에 경선할 때 그때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가 이제 뭐였죠? X 트위터에다가 지금은 X라고 불리고 그 당시 트위터였습니다. 트위터에다가 이제 굉장히 문재인 비방하는 뭐 이런 거를 써가지고 그때 이제 해경궁 김씨 뭐 사건 뭐 그래가지고 다 추적이 됐잖아요. 동일한 아이디에 뭐 아직은 의혹으로 남아 있고 사실 그 확인은 안 되지만은 약간 이 가족들이 동원되는 이런 뭐 정치권의 어떤 전통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저는 뭐 다른 거보다도 이거를 수사 의뢰를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건 수사 의뢰를 하면은 뭘 밝혀내야 돼요? 그러니까 업무방해가 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인 것 같고요. 네. 예, 이제까지도 이제 드루킹이라든지 그런 사건에 있어서는 업무방해로 처벌했던 전례가 있다라는 식의 주장을 가지고 오고 있죠. 만약에 진행정이 맞으면은 업무방해가 아니잖아. 국민의힘의 정당한 어떤 여론 개시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요. 아니 대통령 내가 봐도 내가 당원은 아니지만 나라도 욕하고 싶어 가가지고 그러니까 당원들이 뭐 윤석열 욕하면 안 되나? 뭐 이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그냥 되게 건수 잡았다. 그리고 지금 제일 신나하시는 분은 우리 홍 시장님. 네. 물론 이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다 허위 사실이고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동명이인에 불과하고 한 대표가 직접 작성한 게시글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짧게 해볼까요? 네, 특검 대 특감. 네, 이제 14일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이 어제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내기로 했습니다. 이 독소 조항을 없애서 여당이 반대할 명분을 줄이겠다라는 취지인데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동훈 대표를 겨냥해서 오직 국민만 보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더니 윤 대통령 담화 이후에 안색을 바꿔서 특별감찰관만 임명하면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받으라는 건데 여당의 반응은 좀 냉랭합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오늘 수사를 정치에 이용하는 민주당의 입법농단에 국민의힘이 놀아날 이유가 없다라고 이 반대 의사를 표명을 했는데요. 친한계로 꼽히는 박정훈 의원도 오늘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28일에 재결을 해도 이탈하는 표의 숫자가 늘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14일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 특감 추진에 대한 당론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이제 15일과 25일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이준교사 1심 선고가 각각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그동안에 좀 어떻게 보면 내부 분열을 보여왔던 친한계와 친윤계도 일종의 좀 단일 대우를 구축하려는 모습입니다. 네, 14일날 특별감찰관 당론 합의 볼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뭐 이거 가지고 싸울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굳이 싸울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제가 주목하는 거는
한동훈 대표의 이제 태세 전환, 물론 대통령의 사과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일부 자기의 의견을 받아들였다라는 게 외견상이지만은 뒤에 이제 앞에서 했던 얘기들을 보니까 한동훈 쫄았나? 욕하다가 걸려서 쫄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우리 제가 좋아하는 장성철 소장님의 표현에 따르면 꼬랑지 내렸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한번 물어보시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당론으로 결정할 것 같은데 이게 저도 좀 불확실해요. 이게 이제 제 의견이 1차에서는 안 될 게 확실하고 기명으로 하니까 재의결할 때 거부권 이후에 재의결할 때는 오히려 이 중립 지역의 의원들의 이탈이 좀 나올 수도 있겠다. 오,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세요. 뭐 28일에 대거는 아니더라도 일부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사실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양보를 한 거거든요. 13개 중에서 지금 2개로 줄인 거잖아요. 딱. 나머지는 사실 저도 이거 다 할 필요가 있나 그 생각이 들어요. 이거 일부는 이제 국정감사를 통해서 하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는데 모든 걸 다 특검을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듣고 이래야지 수사에 좀 집중을 하죠. 명태균 의혹의 수사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의 상황을 봤을 때는 저는 가능성이 잘하면 있을 수도 있겠다. 여기서 촉이 좋으시니까 28일에 이탈표 나와서 넘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도 될까요? 아슬아슬하게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아직은 모르겠어요.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주에 또 여쭤보겠습니다. 자, 그럼 1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